오전 회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법의 혐의, 그것도 소소한 위법이 아니라 국가 질서를 교란할 정도의 거대한 위법의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그것을 묻고 간다면 그것은 정부이기를 포기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 대다수도 아마 여론상 지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국민의 상식에도 맞지 않고 또 법에도 위배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의지를 총리님께서 보여주셨다시피 전 부처가 가지고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과거와 과감하게 단절하는 일 열심히 함께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에 국정원이 어떤 일을 했는지 최근에 여러 가지 유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0년 국회에서는 소위 저희 당 중심 야당, 그 당시 야당 중심으로 테러 방지법 반대 토론을 하고 그때 필리버스터라는 걸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 네. 네. 그때 많은 의원들이 참여했고 또 국민들이 환호했고 그걸 지원했고 하는 이유는 테러 방지법의 의미를 반대해서가 아니고 테러는 반대하지만 그리고 예방해야 되지만 그것을 소관하는 전 책임을 무소불위에 국정원에가 맡기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믿을 수 있냐 하는 부분에 대한 국민 불안의 표현이었습니다. 총리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런 우려들이 제기됐던 것을 기억합니다. 국정원이 더 이상 권력을 무소불위로 사용해서 범법 행위를 하거나 국민을 잘못된 국민에게 민주주의를 위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뜻이었는데 최근에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정원에 대한 불신과 국민적 우려가 정확했다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댓글 작업을 통한 여론 조작, 그걸 통해서 선거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비판적인 인사사찰, 이건 더더구나 할 수 없는 일이죠. 또 보수 시민단체 및 보훈단체 관제대모 사주, 또 최근에는 거기에 기업과 연계시켜서 지원, 또 나라사랑 교육 등을 통한 야당 비판 선거 개입, 또 특수활동비 등 청와대 상납 등등 차마 일반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과거에 국정원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은 제가 보기에 철저하게 권력의 사익을 위해서 일했고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국민들은 탄압하는 국민의 공공기관이 아니고 권력의 신여였고 사조직이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보훈처를 통해서 저희 정무위가 몇 년 동안 문제제기를 해왔었습니다. 나라사랑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몇백만 국민에게 했다고 홍보했다고 자랑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야당 또는 정부의 비판적 인사들을 음해하고 특정 좌익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일들을 했다. 그리고 그 당시 만들었던 교재인 DVD도 이제 국정원에서 그 비용까지 대해서 만들어준 것이 확인되고 있고 또 참전 유공자와 어르신들을 회유해서 불법 관제대모에 동원했고 해서 보훈 가치를 땅에 떨어뜨릴 이 보훈의 소중한 역사, 성스러운 역사를 먹칠한 행위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가보훈처 공무원들이 명확한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했다면 그리고 국가가 보훈단체 회원들의 명예와 생활을 제대로 보장해드렸다면 아마 그런 일들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 꾸준히 제기한 문제입니다만 국정원 관계자 및 박승춘 전 보훈처장 또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데 협조했던 실무에 관여했던 보훈처 공무원들을 저는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불법적인 지시면 아무리 상사가 지시하더라도 따르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조사하고
제대로 일월백계 하는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낙연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견해를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선 국정농단 넓은 의미의 국정농단이라고 할까요? 최순실 씨하고 직접 관련되건 또는 조금 더 번져 있는 문제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와 연관되는 것은 모두 밝혀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법무부 장관님. 네. 검찰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훈처장님과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께 간단히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훈단체의 정치 참여에 대한 명확한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보훈단체들도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리라고 믿지만 제재가 있어야 되고 또 각 단체들의 지도부의 선거 방식에서 선출 방식에서 직접 선거 방식 등 다양한 개선책들이 도입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경우에 공직선거 관리에 준하는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보훈처뿐이 아니고 관할 선관위에서도 위탁받아서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보훈처장님 견해를 알려주시고 다음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께서 견해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보훈처장입니다. 저희 국가유공자에 관련한 법에 보면 단체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반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보훈 단체장의 선거 관련해서도 선거 관련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잡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투명하고 정당하게 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획조정실장입니다. 총장님께서는 지금 보고받을 께서 잠깐 바깥에 나가서 곧 들어오실 거고요. 그 부분은 국회와 법조계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그걸 공정하게 그 위탁을 관리할 수 있는 여부를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리님 그리고 올해 보훈처 예산이 대폭 증액된 거 잘 알고 계시죠? 네, 11% 네. 이상 늘었습니다. 저도 정무위 활동을 지금 몇 년째 하는데 해마다 물가 인상률 이상으로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폭적으로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좀 확인하면서 몇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현충일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취념사에서 애국이 보상받고 정의가 보상받고 원칙이 보상받고 정직이 보상받는 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말씀에 걸맞게 내년도 국가보훈처 예산이 5,500억 11% 정도가 증가한 5조 5,129억 원으로 역대 최고의 증액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약속을 지키는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라고 보고 총리님께서도 그렇게 보시죠? 네. 예. 국민 입장에서 대단히 감사할 만한 일입니다. 그간 대한민국의 보훈 보상 정책이 늘 대상자인 보훈 유공자 어르신들께 부족함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뿐 아니고 한국일보가 실시한 전수조사에 따르면 독립운동가 후손 전체의 75%가 월 소득이 200만 원 미만으로 나타났고요. 참전 유공자 87%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저는 독립 이후 제대로 된 평가와 예우를 받아야 할 독립운동가들이 친일파 득세에 의해 뒷전으로 밀리고 6.25 전란의 폐허 속에서 국가를 재건하는 과정 중 참전 유공자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 현실 등 국가가 그동안 책임을 충분히 못한 것이 엄연한 사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가보훈처 예산 편성은 그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려는 문재인 정부 의지의 표현이자 첫걸음이라고 보고 이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도 앞으로도 보훈 정책이 어떻게 갔으면 좋을지 그런 입장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큰 틀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평가하고 인정하고 대접해야 될 분들을 빠짐없이 대접해 드리는 것, 그것이 우선이겠죠. 지금까지
미처 몰라서 대접해드리지 못하고 있다든가, 대접도 큰 것도 아닙니다만, 또는 우리가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 발굴이란 표현도 딱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제까지 몰랐던 애국지사들이라든가 그런 역사의 흔적, 또 애국 그 지사의 투쟁의 기록 같은 걸 발견하고 현창한다는 것, 이런 사업들이 좀 활발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뼈아프게 겪고 있는 것처럼 보훈 사업이 아주 엉뚱하게 나라 운운하는 그 단체의 이상한 짓거리에 쓰인다든가, 이런 일을 근절하는 것도 꼭 있어야 한다, 불가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보훈처장님 간략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보훈 정책을 펼 것인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총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훈 가족이 수단화되는 그런 보훈 정책이 일부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보훈 가족이 수단화되는 것 근절하고 보훈 가족이 중심이 되는 그런 따뜻한 보훈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욱더 보훈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경원님 수고하셨고요.